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자 여성운동가로 굴곡진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동지를 넘어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했던 고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독실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고인의 생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보도합니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는 모습입니다. 1962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혼인 후 그의 내조 정치는 현대사의 큰 굴곡마다 빛을 발했습니다. 독재 정권과의 투쟁 선봉에 선 김 전 대통령 뒤엔 언제나 이 여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고 1970년 초 유신 반대 투쟁에도 더 강력한 투쟁을 하시라며 남편을 독려하는 강골의 운동가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이 여사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은 정계에선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있기 어려웠다 이렇게 쓰신 것처럼 그 옆에는 정치적 동지이자 내조자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이희호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사는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 YWCA 연합회 총무 시절엔 남녀 차별적 법조항을 수정하는 데 힘썼고 이런 활동은 1989년 남녀 차별적 내용을 일부 고친 가족법 개정의 성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훗날 호주제 폐지로도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삶 자체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사신 그 생애 정으로 존경의 염을 담아서 교계도 애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를 비롯해 최영묵 정의평화위원장, 장상세계교회협 공동의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탁월한 지도자로 모두에게 귀감이 됐던 고인의 삶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교회의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구TV는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의 실체와 교회의 대응 방안을 다룬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자와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알려진 퀴어 축제. 20년 전 50여 명으로 시작된 퀴어 축제는 올해 주최 측 추산 8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해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가족 단위로 참석하는 일반 시민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연령층입니다. 대학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학생들은 지탄 대신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런 시기에 학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에이즈와 동성애 연관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고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으로 3배 이상 동성애자들의 그런 행위가 전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피부에 와닿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받기로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애인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페이스북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각 학과 내에도 조금씩 뿌리 깊게 동성애에 관한 그런 옹호적인 움직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성애 반대론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윤가현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5년마다 동성애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1994년 약 25%에서 2014년 32.5%로 늘어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동성애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개신교인 역시 동성애에 대해 점차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해하는 이런 눈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난 20년 정도 보게 되면은 영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성적 정체성이나 또는 성적 권리나 또는 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평등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런 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동성애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랑의 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이성 간 사랑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 풍조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우리나라 이주민 수가 200만에 가까워진 시대에 지역교회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주민을 섬기는 목회 사역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해 눈길을 끕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 사역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총회는 교회 밖 이주민과 탈북민 선교를 교단의 중요 과제로 두고 이번 사역을 기획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사역은 상담, 사회복지, 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쉼터 사역, 모국의 가치 발견, 정체성 회복, 밥상 공동체를 통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 치유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사역의 최종 평가단은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재 개발, 매뉴얼 작성을 가장 큰 성과로 봤습니다. 향후 이주민 선교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기관인 더불어함께 이주민센터 이학산 목사는 이번 사업 지원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았다며 덕분에 사역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해당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콩 의회가 당초 12일에 심의하려 했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2차 심의를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이른 아침부터 입법회가 있는 정부 청사 주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철야 집회를 마치고 홍콩 입법회 인근 주요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교사와 예술가, 기업가 등 각계각층을 망라했습니다. 홍콩 내 400개 기업과 점포 등은 이날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저지 시위에 동참했으며 72개 고등학교와 7개 대학 학생회도 시위 동참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 양을 정확히 측정한 건 이번 연구가 처음입니다. 세계 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공동 연구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은 약 2,00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합니다. 이 같은 미세 플라스틱은 주로 물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에 속은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누리꾼 중 86%가 가짜뉴스에 속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짜뉴스의 주된 유통 경로는 페이스북이었고 유튜브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퍼진 국가는 미국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정부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가짜뉴스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피파가 주관한 대회에선 최고 성적입니다. 에콰도르를 상대로 준결승을 펼친 우리나라는 전반 39분 이강인의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후반에선 에콰도르의 공세를 막아내며 결국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16일 새벽 1시 우크라이나와 결승 대결을 펼칩니다. 아직 U20 대회에서 우승한 아시아 국가가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축구 역사를 새로 쓸지 주목됩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69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5G 생태계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지하철에는 노선별로 5G 기지국 구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다음 주부터 주요 공항과 KTX 역사, 대형 쇼핑센터 등 전국 120여 개 인구 밀집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350여 개 영화관, 체육경기장, 대형마트에도 공동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해온 지도 점검은 3개월마다 이루어지고 대상 사업장도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등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 기도에 돌입한 가운데 한기총 비대위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임원의 결의 없이 시국 선언문과 성명서를 한기총 이름으로 발표한 건 불법이라며 하루빨리 대표회장직을 사퇴하고 한기총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성락교회 부천 예배당 폭력 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여만 원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기동 목사 층 12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성락교회 부천 예배당에서 피고인들이 교회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김기동 목사 측과 개혁 측으로 나눠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경기 파주시 오산리 최자씨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개최됩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성회에선 이영훈 목사와 곽선희 목사, 김병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2박 3일로 진행되는 성회엔 기독장병과 군성교 교육자 등 1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농협기독교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오는 15일 서울농협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제38회 농협농촌 복음화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형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며 세브란스 병원 원목을 지낸 김봉남 전도사가 간증을 맡습니다. 농협본부선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 농협선교회 회원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